됐어. 자, 도표는 아예 여러분들이 그 노베이스다 생각하고 할게요. 예. 노베이스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합시다. 자, 일단 오케이. 자,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우선 수능 도표랑 내신 도표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얘기해 줄게요. 수능 도표는 일단 최고 난이도가 20번 부양기 문제.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낫죠. 어쨌든 어려운 난이도가 15번 정도에 출제하는 사회보장 난이도. 사실 이거 두 개가 도표고, 통상적으로 보통 10번에 나오는 계층표 문제는 과거에는 대단히 어려웠으나 요즘은 좀 안 어려워요. 이거 도표를 안 칩니다. 그럼 결국 수능 도표는 2개 또는 이게 어려울 경우 3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신 도표는 다 나와요. 내신 도표는 첫째, 이 계층표 되게 중요시합니다. 특히 이 계층표는 우리 준호쌤이 준호야 오야? 호? 우리 준호쌤이 아주 즐겨 하시는 수행평가를 몽땅 계층표 문제라고 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양비, 세 번째 사회보장, 네 번째 수화비율, 다섯 번째 빈곤율.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주제를 한 가지씩만 내도 도표가 이번 시험에 5개. 근데 좀 많이 내실 때는 부양비 2개, 계층 2개, 사회보장 2개 이렇게 내면 8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에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문화 파트밖에 없어. 뒤로 가면은 사회보장 제도는 어차피 도표. 그 다음에 사회 변동 이론 몇 개. 그러니까 개념은 전부 문화 파트에서 나오고 4, 5, 6단원은 싹 다 도표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어려운 게 요거 3개를 오늘 끝낼 거고, 계층표하고 빈곤율은, 특히 계층표는 있잖아, 이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이게 도표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는 니네가 이제 진도를 곧 나가거든. 이건 곧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학교에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할게. 특히 수행평가를 계층표 문제로 내주시면 이건 시험에 내게 되는 거야. 근데 수행평가가 계층표가 빠지고 이렇게 나가면 그럼 이건 안 하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이거 4가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거 3가지. 요거 3가지는 어차피 수능에도 나오니까 그걸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양비부터 갑니다. 자,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갈게. 노베이스. 자, 부양비는 비율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일단 부양비 중요한 거, 부양비의 비는 비율이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시험지에 만약에 부양비가 증가하여 노년 부양에 비용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했다 X예요. 절대 비용 들어가면 다 오답이 돼. 그래서 부양비는 비율이고, 그러면 우리가 인구를 한번 볼게요. 전체 인구는 유년, 청장년, 노년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데 나이 갈게요. 우진아, 유년이 몇 살까지일까? 애새끼들이 17? 18? 14살까지. 오, 정확합니다. 빵에서 14살까지가 유년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청장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데 근로기준법이 15세부터 근로기준 나이가 돼요. 15에서 64세까지가 청장년, 65세 이상이 노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양비라는 것은 봐요. 부양인구랑 피부양인구를 얘기하거든요. 부양인구, 피부양인구. 부양인구가 청장년,
PVR 인구가 유년과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됐습니다. 이제 공식 만들게요. 첫째, 노년 부양기. 자, 노년 부양기는 사회문화의 모든 공식은 제목이 위로 가기 때문에 노인이 위로 가고요. 부양하는 게 밑으로 가니까 청장년이 밑으로 곱하기 유년 부양비. 자, 유년 부양비 제목이 위로 가니까 애새끼 위로 가고요. 청년 밑으로 가고요.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총 부양비. 자, 총 부양비는 청년분의 유년과 노년 곱하기 100. 왜? 부양, 피부양인가 유년 노년인가 다 집어넣으면 총부양비. 요건 공식 또 하나 있어요. 이 공식 뭐냐면 총부양비는 유년 부양비에다가 노년 부양비를 합한값이기도 해요. 잠깐 여기 나오나 지금? 왠지 좀 잘리는 것 같다. 오, 다행이네. 안 잘렸네. 유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 합.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노령한 지수. 자, 노령한 지수는 지금 부양비가 빠졌기 때문에 청년이 빠진다는 얘기고, 노령화의 제목이 노니까 노인이 위로 가거든. 그 밑에 누가 들어가면 애새끼들 곱하기 100. 되니? 자, 그럼 이제 연습할게. 있잖아. 이게 수학이 다는 아닌데 약간 조금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이거 20번 문제가 항상 오답률 1인 이유가 제일 어려워서가 아니야. 현수야, 왜 그럴까? 맞아. 못 풀어. 여기까지. 풀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도표 중에서 이게 어려운 도표가 아니야. 이걸 결국 시간, 이 타임 어택을 줄이려면 조금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빨리빨리. 자, 그 연습을 해볼게요. 노년 부양비부터 해볼게. 자, 노년 부양비가 100일 때, 50일 때, 80일 때, 40일 때, 150일 때, 200일 때에 노인과 청년을 비교해봅시다. 자, 노년 부양비가 100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100이라는 건데 잘 보세요. 사회문화의 모든 분모는 전부 100으로 놓으세요. 무조건. 그러면 얘랑 지워지면서 이 숫자가 얘가 되죠. 맞죠? 따라서 노년 부양비 100은 노인 대 청년이 몇 대 몇? 1대 50은. 봐라. 노인이 50이다. 왜? 청년 항상 100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1대 2. 80은 80대 100이니까 4대 5. 40은 2대 5. 150은 2대 3. 아니, 여러분. 거꾸로지. 왜? 100이고 150이니까 3대 2. 200은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계산하지 않고 머릿속에 따다다다다 나와야 풀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노년을 유년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1대1, 1대2, 4대5 똑같아요. 이렇게 바꾸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걸 잘 알아두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좀 바꾸면 돼. 노년 부양비는 여기다 노인, 유년 부양비는 유년, 총 부양비는 유노. 자, 그러면 노령화 지수로 바꿔볼게요. 똑같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유년이 밑으로 가고 노인이 위로 가니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유년분의 노인이니까 100은 1대1, 50은 유년이 100일 때 노인이 50이니까 1대2,
80은 80대 100, 40대 100, 150대 100, 200대 100. 요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빨리 하는 게. 자, 실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들어갑시다. 이제 실전 들어갑시다. 요 문제는 여러분 작년도 수능 문제야. 자, 그 표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 거 볼게요. 각국 T인연의 부양인구가 여러분 15에서 64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죠. 노인인구의 7배이며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오케이. 여러분 지금 그것만 갖고 일단 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준호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강을 드리면 유년, 부양인구, 노인인구 전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너 내가 써놓은 거 봐봐. 표에다가 유년, 노년, 청년, 유년, 노년, 청년 전체를 했지. 그러면 이 표랑 어떤 게 더 편한지 잘 봐봐. 통상적으로 주는 건요. 총 부양비나 노령화 지수를 줘요. 총 부양비나 노령화 지수를. 그런데 여기다가 봐봐. 여기다가 총 부양비 200을 줬다고 할게. 총 부양비 200이라는 게 청년이 100일 때 유년과 노년의 합이 200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유년, 부양인구, 노년을 써버리면은 이 총 부양비가 계산할 때 가운데에 놓고 양쪽을 더한 게 200이 돼야 돼서 계산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하면 청년이 100일 때 요 숫자가 200이다가 돼서 훨씬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노령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노령화 지수가 50이다 해볼게요. 노령화 지수가 50이라는 것은 유년이 100일 때 노인이 50인데 이 가운데 부양인구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노령화 지수 50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2, 얘가 1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쓰실 때 유부, 노청, 노노노, 유노청 전으로 쓰세요. 자, 그러면 유노청전으로 해서 그 문제 풀어볼게요. 유년, 노년, 청년 전체로 가고 얘들아. 자, 거기 이렇게 돼 있어. A 기간은 T에서 T30, B 기간은 T30에서 T50.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 왼쪽에다가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T30, T50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기간이 A, 요 기간이 B가 되거든요. 그죠? 자, 이제 주어진 조건. T년의 부양인구, 즉 청년은 노인의 7배다. 여러분 봐요. 1대 7이래요. 그렇잖아. 청년은 노인의 7배. 이걸 뭐 1A, 7A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1, 7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노령화 지수 50은 애새끼가 100일 때 노인이 50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50이 1이면 100은 2 맞죠? 근데 유년, 노년, 청년을 합친 전체 값은 100%가 나와야 되니까 2, 1, 7을 쓴 거야 전부. 20, 10, 70 쓰면 끝. 그치? 그래서 우리가 T년의 인구를 20대, 10대, 70으로 정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간별 인구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데 A 기간에 노령화 지수 증가 말고 여러분 노년 인구 증가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A 기간에 노인 인구는 100% 증가합니다. 여러분 100% 증가합니다. 100%라는 말은 2배라는 뜻이에요. 2배. 따라서 노인 인구는 2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기간의 노인 인구는 50% 증가합니다. 그럼 20에 50%는 10이니까 20에 10만큼, 즉 플러스 10만큼 증가한 거니까 30이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 노령화 지수 증가율이 60, 오케이. 자, 노령화 지수 증가율이 60이랍니다. 원래 이때 노령화 지수는 얼마였냐면은 노령화 지수 얼마였죠? 50이었죠. 자, 50에
60%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곱하세요. 이렇게 5, 6이 30. 자, 증가한 게 30이에요. 증가한 게 30. 따라서 50에다 30을 더하면 80이 노령한 지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원래 여기에 노령한 지수 50이었어요. 그 50에 60%가 증가했다. 고민하지 말고 5, 6은 30. 30만큼 증가했다. 원래 50이었어. 30 증가하면 80이다. 자, 노령한 지수가 8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00일 때 여기가 80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입니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80이 20이면 자, 80이 20이면은 지금 하나당 20당 5 곱하기 자, 5 이게 아까 미안해. 자, 50 곱하기 4개가 80인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여기 들어갈 건 25가 돼야죠. 20 대 80은 x 대 100. 그럼 이 x는 25가 돼야죠.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메꾸나요? 자, 여기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냐면 전체 인구의 변화가 없다 했으니까 다 100이거든요. 그럼 25랑 20은 45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는 55.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60년의 노령화 지수는 50이랍니다. 노령화 지수 50% 증가. 자, 80에 50% 증가는 5, 8이 40. 이게 증가한 거니까 80에다가 40을 더하면 120이 나옵니다. 120. 자, 노령한 지수 120이라는 것은 애 새끼가 100일 때 노인이 120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자 30대 120은 x 대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0이 120이 되면은 x는 얼마냐는 100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120이 100이 되는 거는 6대 5죠. 맞죠? 6대 5잖아. 그럼 여기도 6대 5로 하면 25면은 6대 5가 되죠. 그죠? 그러면 25, 30은 55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는 45. 끝. 이게 장면순이에요. 이게 장면순. 진짜 충분히 시간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 문제 오답률은 이 문제 정답률은 40%가 안 돼요. 왜? 안 푸니까 애들이. 자, 답 찾아봅시다. 1번. A 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 인구는 증가했다. A 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증가 탈락. 바로 탈락. 두 번째. B 기간에 부양 인구 50에 45 증가 탈락. 3번 AB 기간에 증가한 노인 인구가 동일하다. 인구가 동일하다. 몇 명 증가했나 볼까요? 10명에서 20명 플러스 10. 20명에서 30명 플러스 10. 정답은 3번. 이게 작년 수능 답이에요. 자, 이제 한 장 넘겨볼까요? 그 기말고사 요번에는 만점자가 3명 있다고 그러더라고. 사문아. 근데 기말고사는 만점자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일본어과 김서진 양이 97점이었거든. 객관식 3점짜리 하나 틀려서. 근데 그게 동점자 없이 전교 1등이었어요. 1컷이 꽤 낮았어요. 그 도표만 들어가면 니네 학교 애들이 도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좀 망치셨어도 기말만 잘 보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사연나는. 자, 이 문제 봅시다. 15번 문제. 자, 정답이 57%였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오른 것은 쌤 20번 문제는 그래 이게 있잖아. 특이한 게 있잖아. 이게 15번으로 가면 정답률이 올라가. 왜냐하면 15번을 풀어야 돼. 20번을 안 푸는 거야. 되게 웃겨야 돼. 자, 15번 볼게요. 단 각국 전체 인구와 외국 전체 인구는 T 대비 T60에 10% 증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양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100으로 잡냐요. 조금 전에 작년 수능에서 우리가 전체 인구를 100으로 잡은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니는 쓱 넘어갔지만 아까 전체 인구의 변동이 없었다는 조건이 있었어. 그지? 전체 인구의 변동이 없었다. 그럼 그 말은 전체 인구 무조건 100으로 잡으라는 거야. 근데 여긴 그 말이 없어. 그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전체 인구가 10%씩 증가했대. 하지만 그 얘기는 일단 100으로 잡으라는 얘기야. 근데 뭔 말이야? 봐라. T가 T60인가? 오케이. T가 T60가 T를 T60을 했을 때 다 일단 100으로 잡으라는 거야. 쌤 감소인데요? 이렇게 잡고 증가지 증가. 요 밑에다가 4실은 110이다. 4실은 110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걸 처음부터 110으로 나와요. 그럼 숫자가 되게 여기 복잡해져요. 0으로 안 나오고 6, 7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무조건 일단 100 잡아놓고 아 T60의 100은 진짜 100이 아니라 110 여기도 110 이렇게. 두 번째. 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줬어요. 땡큐입니다. 땡큐. 왜냐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노인네가 몇 퍼센트냐는데 10, 20, 10, 30 아이고 땡큐 땡큐 10, 20, 10, 30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조건 0에서 14세 인구 100명이다. 그럼 A당 B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A분의 B예요. A당 B는 A분의 B. 따라서 애새끼당 노인네 애새끼분의 노인네. 이거 우리 공식 아는데? 애새끼분의 노인네? 노령화지수 얘들아. 거기에 써있는 조건이 노령화지수야. 노령화지수. 따라서 노령화지수가 50, 200, 40, 300인 거야. 해보자고요. 노령화지수 50. 뭐였을 때 50은? 2대 1. 노령화지수 200. 1대 2. 노령화지수 40. 5대 2. 노령 300 1대 3.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자, 숫자 메꾸면 되네. 2대 1에서 1이 10이면 2는 20. 1대 2에서 2가 20이면 1은 10. 5대 2에서 2가 10이면 5는 25. 1대 3, 3이 30이면 1은 10. 에다가 이제 100을 빼주면 되니까 여기 70 들어가고 여기도 70 들어가고요. 여기는 35니까 65 들어가고요. 여기는 40이라서 60 들어갑니다. 정수야 끝나면지? 안 되지. 뭐가 남았지? 그렇지 10% 증가. 10% 증가하면 다 해줄게요. 11, 22, 77 11, 33, 66 왜? 10% 증가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시간 줄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부진아 여기 10% 증가했다 10% 증가했다는 걸 주잖아. 너 이름이 뭐지? 희선아. 자 희선아 봐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걸 줬지 조건을. 그럼 무조건 조건이 답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이 빨간 숫자가 답이 돼야 돼. 이 빨간 숫자가 답이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의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되냐면 T60의 인구나 그러니까 T60 갑의 인구나 T60 을의 인구를 묻는 선지부터 먼저 푸세요. 찾아보자. 1번 T인연의 부양비 아웃. T60의 부양비 아웃. 쌤 T60인데요? 봐봐. 얘 부양비는 비율이니 숫자니? 비율. 여러분 비율은 10대 20으로 하나 11대 21이랑 똑같아요. 즉 빨간색이 필요 없어요. 부양비는 안 돼요. 답이. 진짜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요렇게 풀어야 돼. 3번 T 대비 T60의 각국의 65세 인구 이렇게 나와야 답인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밖에는 빨간 숫자를 물어봐야 돼. 그런데 T 대비 T60의 노인 인구 봐봐. 10명이 수명이 됐다면 2명인데 그게 아니잖아. 10명이 몇 명이 되니? 22명 탈락. 그래서 3번이 함정이었던 거야. 4번 T 대비 T60의 각국과 외국 모두 청년 인구가 증가했다. 70명에서 빨간색 77명, 65명에서 빨간색 66명. 정답은 4번.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야매로 하는 법 시간 없잖아. 그냥 이 빨간색 있는 거 쓰고 가면 돼. 진짜. 5번은요. T 대비 T60의 각국의 애새끼는 증가했고 감소했는데요. 읽을 필요도 없네요. 감소했어요. 자, 다음 문제.
살펴. 그래서 왜요? 여러분 그 문제가 노년부양 이 부양비 역사상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정답률이 20%예요. 정답률이 20%. 자, 여러분 지금 풀기 힘드니까 내가 중간까지만 해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 풀어보세요. 다 안 가르쳐 줄게. 자, 이거 풀면 어씨 이거 왜 20%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봐봐. 여기서 지금 조건이 뭐냐면 에이씨, 이거 자꾸 해놨어. 자, 이 조건이 뭐냐면 총 부양비를 줬어. 이게 결정적인 T야. T년과 T100년에 총 부양비를 줬어. 만약에 주온 조건이 아까처럼 전체 인구 노인 인구 비율이라든지 전체 인구가 변화가 없다, 전체 인구가 10%가 증가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고 총 부양비를 줬다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총 부양비라는 게 얘랑 얘의 비율이잖아. 그럼 총 부양비 100은 봐봐. 총 부양 100은 만약 얘를 100으로 놓으면 얘를 50으로 놓고 얘네 둘의 합이 50일 때 이게 100이야. 맞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밑에가 골치아파져. 왜? 이걸 100으로 놓잖아. 이걸 100으로 놓고 총 부양비를 150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가 2대 3이 돼야 돼. 별로 안 어렵네. 40, 60으로 하면 되긴 되네. 그렇긴 한데 그러네. 별로 어려운 게 아니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 부양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청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기준으로 하는 100으로 놓으세요. 이게 훨씬 쉬워요. 100으로 하면 이 합계가 100이 나오고 이 합계가 150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숫자를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은 100대 100, 100대 150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200. 오케이. 자, 이 조건까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지금 거기 갑구에서 T10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선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전체 인구 그 거지가 쓰는 말은요. 여기가 4A, 여기가 A, 여기가 2A. 조심할 거 퍼센트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표를 두 개 만든 이유는 그 위에는 저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구체적 숫자를 넣으라는 거야. 이거 맞춤 천재, 내 천재 인증 진짜. 도표의 신 인증, 도표의 신. 이 문제 한 번에 푼 사람을 딱 한 명 봤다. 작년에 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간 정세준 군. 어디까지?
오? 오. 두 번째야 네가. 정세준 군이 이거로. 이거 어떻게 나왔어? 오. 정확하다. 우리 한서연은 어떻게 됐나 보자. 있잖아. 40분에 10분 돌려서 계산해야지. 안 되잖아. 소수점 나오잖아. 그럼 조금 잘못. 이렇게 바꿔. 이게 너 5% 썼잖아. 그지? 그럼 이게 여기다 숫자가 20인데 그 20은 200이 몇 %니? 아, 10. 그렇지 그렇잖아. 20은 200에 10%잖아. 그럼 A%라는 것은 10%네. 그럼 이 A%는 20%고 문제는 여기서 해야 되거든. 잘못 그랬잖아. 얼마나 바뀌게 되니? 50. 그렇지. 점수 안 돼. 이거 얼마나 거야? 안 되지. 왜 안 되냐? 봐봐. 이게 지금 A, 2A, 4A인데 이거 내기 쉽잖아. 80대 20이니까, 그지? 근데 이 A를 지금 변수가 아닌 거 알아? 이게 다 퍼센트인데 이 퍼센트가 뭐냐면 전체 무소년의 비율이야. 즉, 이 A%는 20은 정확히 말하면 200의 10%. 맞지? 그럼 A는 10%, 이 A는 20%인데 문제는 이게 전체인데 얘는 200이고 얘는 250이잖아. 20은 200이 10%가 맞는데 250의 20%는 40이 아니야. 얼마나 돼? 50이야지. 이렇게 해야 250이 되는 거. 그치? 자, 여러분 잘 풀었는데 완전 맞춘 사람도 있고 볼게. 지금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20인데 이 20은 10%입니다. 그런데 200의 10%예요. 이 20%는 여러분 250의 20%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이 아니라 50이 되고 100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수능날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고 할게. 왜? 자, 나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40하고 110으로 계산했다고 할게. 40하고 110은 여러분 4분의 11이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안 나와요. 소수점으로 나오잖아. 그럼 잘못 구한 거예요. 자, 이때 당황하지 않고 답 찾아가는 야매법 알려드릴게요. 야, 지금 뭐 저 도표 윤성아 뭐 이러지만 야, 어린애들이고 이투수 때는 내가 도표 1등이었어 진짜. 자, 왜? 나는 다 야매만 가르치거든. 너네 봐라. 이걸 구했는데 진짜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모르겠어. 이때 푸는 방법 알려줄게. 나 이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봐봐. 지금 주어진 조건 볼게. 주어진 조건. 이거 주어진 조건, 이거 주어진 조건, 이거 주어진 조건, 이거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은 답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즉 청년이나 전체 인구를 물어보면 답 아니야. 두 번째. 80하고 20은 전국에서 못 구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답 아니야. 그럼 못 구한 건 이거 두 개지. T100년에 애새끼랑 노인네, 이 애새끼랑 노인네로 만들어지는 공식 이름이 뭐니? 선택지에서 노령의 줄 찾아봐. 몇 번 했어요?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답이 될 수밖에. 그러면 이게 실제 수능이면 거꾸로 가는 거야. 3번이 맞다고 가정하고 역산을 해보자고. 역산을 뭐라고 그랬냐면 걔가 여기 노령, T년의 노령의 지수, T년의 노령의 지수는 여러분 4분의 1이거든요. 여기에 8배라고 했어요. 8배는 2예요. 2. 노령의 지수가 2라는 얘기는 얘랑 얘가 1대 2란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150을 1대 2로 만들어봐요. 50대 100이잖아요. 이러면 보여. 250의 20%나 그때는 보여요. 역사는. 그런데 그냥 이 40대 110으로 써놓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수능 도표는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있잖아. 이게 철저. 그리고 여러분 이 도표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니네들이 나중에 로스쿨 갈 때 로스쿨 제일 어려운 과목이 이거예요. 로스쿨 할 때 이 시험 봐야 돼. 이 시험을 봐. 이 시험. 도표. 그래서 지금부터도 잘 해놔야 돼. 로스쿨 갈 거잖아, 니네. 그치? 근데 이 모든 도표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뚜렷이 있어요.
아까처럼 인구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킨 쪽이 답이어야 되고 이 문제는 지금 얘네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이 답이어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봐라 1번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전체 인구는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T 대비 T 100에 유선의 부양비는 50% 감소했다. 100대 80, 100대 4 어디 갔어? 자, T 대비 T 100에 자 그러면 얘는 100대 80이니까 80이었고요. 80이 50이 된 거는 몇 프로 감소했냐는 거잖아요. 이거 해볼게요. 자, 이때는 80, 이때는 5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모든 증감률은요. 모든 증감률은 원래분의 변동분이에요. 원래분의 변동분. 따라서 원래가 80, 변동분은 30. 80분의 30 곱하기 100이 감소율이에요. 네, 틀렸고요. 3번 T100년의 노령한 지수는 2, T2년의 노령한 지수는 4분의 1, 2는 4분의 1의 8배이다. 완벽히 답이 되죠. 자, 딱 하나만 더 풀고 쉽게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24 수능 보세요. 표는 각 국가 일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1년 T년 대비 T50에 각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했고 을구의 전체 인구는 20%가 감소했다. 단 T년에 각국가 줄세요.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는 말은 누굴 100으로 나라? 전체 인구를 100으로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표에서 못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수야, 어떤 게 못 받은 거니? 표에서. 못 번. 원래 없던 거. 합계 출산율. 없던 거죠. 그죠? X 해놓으세요. 절대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입니다. 왜냐면요. 혼란을 주기 위한 거야. 부양비 문제에서 합계 출산율이든 이혼율이든 즉 부양비와 상관없는 도표는 몽땅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읽으면 바보 된다고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사회부장제도 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이는데 도표 문제의 답은 무조건 숫자래야지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건 절대 답이 아니에요. 자, 이제 표 만들어 가볼게요. 자, 표를 만들어 가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다 100으로 놓습니다. 4개를 다 100으로 놓을게요. 유, 노, 청, 전 쓰시고 다 100으로 놓을게요. T각, T50각, T을, T50을. 자, 해놓고 다 100. 100, 100, 100. 다만 이때는 10% 감소한 90, 이때는 20% 감소한 80. 요거 미리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준 조건이 뭐냐면 전체 인구 대비 청장년을 줬으니까 땡큐네요. 56, 50, 55 56, 50, 55 됐고요. 그 다음에 노령한 지수를 줬는데 노령한 지수 25는요 100대 25예요. 100대 25. 그럼 얼마가 됩니까? 4대 1. 노령한 지수 100 1대 1. 노령한 지수 150 2대 3. 노령한 지수 200 1대 2를 여기다 그냥 메꾸시면 돼요. 4대 1은 40대 10. 1대 1은 지금 40이 남았으니까 20대 20. 2대 3은 20대 30. 1대 2는 15대 30. 자, 이제 이거를 10% 감소시키고 20% 감소시켜 답을 찾아주세요.
150된 거잖아. 그럼 이 숫자는 그렇지 18, 18 잘한 거야. 이거 54. 여기도 12, 12지. 17이네. 그지? 12. 얘는 6 빼니까 24. 얘는 11 빼니까 44. 그렇게. 오지는 오케이. 완벽하네. 답만 잘 찾아보시고. 숫자가 12, 24. 오, 다 좋아졌어. 아, 그거 아니야, 그거. 다시. 숫자는 맞았어. 그 정도면 그게 답이잖아.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부터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조건. 빨간색.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T50에 인구가 써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T50에 인구가 어디에 써 있냐면 쌤 2번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2번 문제는 초고령사에는 비율이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에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빨간색은 숫자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요. 2번이.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러면 비율이 아닌 숫자는 4번하고 5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 2, 3 순서대로 푸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그 T50에 숫자가 써있는 4번과 5번을 먼저 푸셔야 돼요. 4번 볼게요. T년의 을국의 유소년 인구. T년의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을국 20명. T50년 각국의 유소년 인구는 20명이 아니라 18명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5번 T년의 노년 인구.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각국의 3배다. 을국이 각국의 3배. 맞아요. T50년의 노년 인구는 T50의 노년 인구는 1.5배다 그랬는데 18대 20다니까 1.5배가 맞나? 18, 9. 안 되죠. 1.5배, 18에 1.5배면 9를 더하는 거니까 27이 돼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지금 시각이 18분, 30분에 시작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30분.